안녕하세요. 국회 춘천박사입니다. 주간보호센터 정원 55명 넘어가면 월 수익 2천만 원씩 무조건 넘어. 어디선가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대표님 정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왜 그렇게 돈을 잘 번다는 주간보호센터를 저희 국회의원은 10년이 넘도록 함부로 프랜차이즈를 하지 않는 걸까요? 오늘은 요즘 대기업에서 주간보호 등 장기화학 시장에 뛰어들면서 주간보호나 요양원 프랜차이즈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대표님들, 그리고 주변에 무조건 돈 많이 번다고 하는 그 자칭 전문가라는 사기꾼들을 만나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지난 10년간 너무 많이 봐와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실제 주간보호센터의 현실 최대한 이야기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대표님 마음을 잘 압니다. 이게 그 제2의 인생으로 주간보호센터를 창업을 하면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겠지? 요런 마음이죠.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아마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26년, 27년도 되면은 선점하는 기간은 지난다던데 당장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빠르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시작하시는 거 맞죠? 그런데 문제는 그 누구도 정원이 다 찼을 때 수익만 이야기하고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지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말 솔직하게 하나도 숨김없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길지 않게 얘기할 거니까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천 박사님, 천천 박사님도 그래도 정원 45명이면 수익이 괜찮다면서요.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 가져오는 제안서에 보면은 다 나와 있던데요. 뭐 1,000만 원, 1,500만 원 그냥 벌겠던데. 예, 맞습니다. 뭐 실제 현원이 45명이 넘어가면 수익 괜찮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45인 중간보호센터를 여러분이 오픈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머릿속에 딱 생각을 해보세요. 오픈을 만약 6개월 뒤에 한다. 오픈했을 때 어르신이 몇 분이나 오실까요? 사실 실제 생각보다 그 놀라운 사실인데 대부분 한 2명? 많으면 한 5명 정도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처음부터 잘 영업해서 한 7명 정도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7명. 그럼 그때 수익과 지출은 얼마나 될까요? 오픈 시점. 사실 수익은 거의 없는데 지출은 그대로 나갑니다. 예, 임대료 나가야 되죠. 그 다음에 인건비, 직원들 미리 뽑아놔야 됩니다. 예, 인건비,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 오픈 이후에 7명이라고 한번 가정하면 예상 매출은 한 1,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다가 필수 인력, 시설장 한 분, 뭐 간호조무사 한 분, 그 다음에 요양보사 한 분, 조리원 한 명, 이 한 분만 이렇게 채용하는 경우에 이런 그 매출이 나오고요. 보통 그 일반적으로 어르신들 이 안전을 위해서 요양보호사 한 분과 사회복지사 한 분, 그리고 요양보호사, 사회복지 가산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안정적이니까 이렇게 추가 인력을 뽑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추가 인력을 뽑아서 진행을 하면 급여도 올라가겠지만, 뭐 주는 급여도 올라가야죠. 그렇지만 매출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한 1,500만 원 정도로 매출이 올라간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라에서 지원금을 더 주는 거죠. 이때 순수익을 보면 순수익은 초기 오픈한 당시에요. 한 1,000만 원 정도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임대료 한 660만 원 그냥 가정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한 1,000만 원 정도 이제 손해를 보게 되고요. 임대료에 따라서 이 금액은 추가될 수도 있고 더 적자가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홍보비를 제가 기본 한 50만 원, 100만 원만 책정한 금액이라서 홍보비를 어떤 것들은 막 700, 800도 쓸 수 있거든요.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근데 그런 금액에 따라서 월 1,500만 원 이상도 마이너스가 처음부터 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아니 그럼 어르신이 늘어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열심히 해서 10명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10명, 15명, 20명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차량도 더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요양보호 선생님도 그렇고 사회복지 선생님들도 선행해서 뽑아야 됩니다. 이게 구조가 되게 특이한 게 미리 선행해서 뽑지 않으면 이게 추가적인 지원금이 나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사람들을 뽑아놔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어르신이 오시려면 차량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 선행적으로 뽑아놔야 되는 이유가 꼭 법적인 뿐만 아니라 어르신 케어를 위해서 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또 적자입니다. 사실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시점은 45명이라고 하면 한 30명 넘었을 때쯤입니다. 예, 실제로는. 그때가 되어야 차량도 한 4-5대 이미 확보가 되고, 왜냐면 그 사실 소문 몇 명만 돼도 이게 넘어가긴 하는데 차량을 계속 사야 되고 그러니까, 예, 그러면 차량도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사무원도 기본적인 인력 구조가 갖춰지고 그래야지 조금씩 수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뭐 솔직히 돈 못 벌더라도 30명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기에 또 함정이 있습니다. 단순히 정원 45명은 허수입니다. 주변에 정말 잘 되는 곳을 제외하고는 정원이 45명이라고 해도 45명을 다 채워서 돌아가는 곳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잘 되는 곳들 지역들을 딱 따져보면은 저희가 이제 가동률이 한
80%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80% 넘어가는 곳을 지역을 잘하는 곳이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뭐 진짜 잘하는 곳들은 45명 정원을 채우고 대기까지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어르신들이 아프면 병원 가시고 뭐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안 나오시고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로 안 나오시다 보면 예전에 제가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석률 88%, 뭐 많으면 93, 4% 정도 늪에 빠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진짜 여러분한테 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체인점 담당자나 자칭 전문가들은 45인 정원의 제안서를 가져와서 이 수익이 진실입니다라고 하겠지만 사실 45명까지 가는 그 기간 동안 이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 30명을 1년 동안 갔다고 하면 그때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누적 적자는 굉장히 상당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45명이 꽉 차지 않고 이게 88%, 85%이 출석률의 늪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 그 수익이 도달하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대표님. 또 이런 질문들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천천 박사님, 저는 이 분야 경험도 없는데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 솔직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의 요지는 뭐냐면 사실 출석률을 올리고 뭐 이게 행정 능력이 대단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어르신을 어떻게 재밌게 할까? 어르신 어떻게 주간 오게 하면 이 최대한 어르신에 맞춰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할까? 그래서 출석률을 올리고 수익을 올리고 어르신을 빨리 모집하는 방식. 요거는 이 어떤 경험자, 자칭 전문가의 영업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 센터가 정원까지 다 도달을 했다면 그거 누군가가 도와줘서가 아니고요. 누군가 한 명의 업무 능력이 아니라 사실 기관 대표님의 마인드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인드에 따라서 움직이는 직원. 대표님이 마인드가 좋으면 뭐합니까? 직원들이 안 따라주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직원들이 잘 따라주고 그 다음에 센터의 환경도 좋고 그 다음에 서비스나 이런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사람을 다 채우고 대기자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정말 제대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거에 대한 방향은 누군가가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이게 좀 제대로 알고 내가 어떻게 하면 출석률을 올릴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좋은 구조, 좋은 입지에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저희 국회의원 창업 패키지 멤버 중에는 2년 동안 임장만 다니신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최적의 입지를 찾으려고요. 2년이요. 2년은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너무 긴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냥 주먹국으로 창업을 해도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수요도 계속 많아지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은 경쟁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해서 시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대표님, 주간보호센터는 차리면 짠하고 손님이 오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제발 정말 제대로 알고 이런 상황을 알고도 창업을 하시겠다 하는 분들만 정말 열심히 이런 영업 방식, 그 다음에 어떻게 시스템 갖출까, 입지나 구조는 어디서 시작을 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창업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부분만 배워서 그리고 공부만 해서 시작을 한다고 하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주간보호 창업입니다. 에이, 그래도 정부 지원 사업이니까 안전하지 않나요?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해서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게 그 정부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공짜로 돈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환수라고 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돈을 줬다가 뺏는 거예요. 이런 리스크가 있고요. 제대로 운영을 하지 않으면 환수당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어르신을 이제 몸이 안 좋은 어르신을 모시다 보니까 응급 상황 이슈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나 7억 투자했어, 얼마 벌 수 있어, 그런 거야, 이런 얼마 내고 얼마 버는 시장이 아닙니다. 혹시 어르신이 다치시는 경우에 기본 1,000만 원 이상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청구 하나 잘못하면 몇 배의 과징금을 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국회의원 매번 말씀드립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정부 지원 받으니까 안전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정부의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해도 큰 금액의 환수나 과징금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청구 오류로 몇 천만 원 환수받은 대표님도 계시고 어르신 안전사고로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경우도 수없이 봤습니다. 이런 리스크를 여러분 감당할 수 있으신가요? 이런 리스크를 감안해서 수익률을 계산하는 게 사실 맞아요. 이게 현실이고 이걸 알고도 하시겠다면 그때 시작하셔야 됩니다. 천천 박사님 말씀도 좋은데 유튜브에 전문가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누구 말을 믿어야 될까요? 이게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최근 2, 3년 사이에 이 유튜브 안에서도 본인이 진짜 창업 전문가인 것처럼 가면을 쓴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건축사도 내가 창업 전문가니까 알아서 해줄게. 부동산도 내가 창업 전문가야. 제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임장 다니는데 부동산 담당자가 제 앞에서 너 주간보호 너무 잘 알아요. 벌써 2개 정도 해줬지. 뭐 이러시는 거예요. 예. 행정사도 내가 창업 전문가다. 인테리어 사장님들도 나 1개 정도 해보고 창업 전문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나 창업 전문가가 많은지. 그런데 여기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장기간 기간 1개, 2개 운영을 해본 거랑 주간보호 창업을 전문하는 거랑 이게 같은 걸까요? 1, 2개 만들어 본 거랑? 실제로 저희 국회의원처럼 장기간 기간을 200기 이상 받은 그런 회사가 있나요? 예.
주간보 업무 지원만 저희가 10년이 넘고 그 100개 이상의 주간보호 센터를 창업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아직까지도 함부로 주간보호 프랜차이즈를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이 사업이 쉽지 않다는 걸 제대로 알기 때문입니다. 정말 대표님의 마인드, 이게 거기에 실제로 계시는 이뭐 지점장이 아니에요. 그냥 대표 마인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게 쉽지 않은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표님한테 함부로 하세요 하지 않습니다. 저랑 무료 상담 통화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대표님께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천천 박사님도 결국에는 그 자기네 상품 팔려고 이렇게 겁주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대표님. 저희랑 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희 국회의가 아니라도 좋으니까 제발 이제는 주간보호센터가 그렇게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급하게 주간보호하지 마시고, 특히 거짓된 정보에 쉽게 속아서 몇 천만 원, 억 단위로 그냥 쉽게 하겠다고 손해보시고 요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 전화가 와요, 저희한테. 이런 전화 오시는 대표님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주간보호는 한 1000명 정도 넘는 여러분한테 무료 상담을 해드린 것 같아요. 근데 단 한 명도 제가 자부하건대 저희 상품을 팔려고 하거나 아닌 걸 맞다고 하거나 맞는 걸 아니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대표님이라고 생각하고 조언을 드릴 테니까 적어도 만약에 진짜 하실 거면 마지막에 결정하시기 전에 꼭 상담을, 무료 상담이니까 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료 상담은 제가 고정 댓글에 넣어드릴게요. 자, 그럼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주간보호센터 창업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많이 공부하세요. 유튜브 영상도 보시고 책도 읽으시고 실제 주간보호센터도 한번 방문해 보세요. 이 벤치마킹 지금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2년 이렇게 임장 다니는 것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물론 좀 길어요. 그래서 한 최소 뭐 한 달, 두 달 만에 뭔가를 결정하지 마시고 좀 여러 군데를 해서 3개월 이상 좀 깊게 보세요. 두 번째, 현실을 직시하세요. 그냥 단순하게 수익 구조, 뭐 저희도 올려드리죠. 근데 이제 이게 단순하게 45명 정원이다, 그래서 이게 장밋빛 수익이 아니라 2명으로 시작해서 30명, 40명으로 올라가는 그 고통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세 번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건 나쁘지 않아요. 받으세요. 하지만 진짜 전문가인지 확인을 하세요. 실제 예를 들어서 정말 200개까지는 아니더라도 몇십 개라도 지원한 경험이 진짜 있는지 포트폴리오 확인하고, 그리고 그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인지 그냥 단순하게 만들어주고 마는 건지, 무엇보다 여러분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본인 수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하지 마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전문가인지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마지막에 누굴 만나든 간에 꼭 무료 상담 받으세요. 그게 실제 창업을 하실 때 저희랑 같이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천천박사 무료 상담이라도 신청을 하셔서 저희 의견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억지로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안 되는 위치에다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대표님 정말 준비가 되어 있고 이 사업을 하셔도 괜찮겠다 싶을 때만 하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요거 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주간보호 창업은 급하게 하는 것보다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주간보호 창업을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로 창업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당장은 아니더라도 마지막 결정하기 전에 꼭 저랑 상담 꼭 하고 해주세요. 자, 밑에 고정 댓글에 무료 상담 링크 다시 한번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건강하고 바른 복지 사업을 하는 사업가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어르신들을 모시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조언을 드려서 정말 저국에 있는 어르신들이 행복하게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된 정보로 손해보는 대표님들이 한 분이라도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준비된 분들이 제대로 창업하셔서 어르신들에게 따뜻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국회의도 앞으로 여러분들의 솔직하고 정직한 정보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회의 천천박사였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들 성공하실 거예요. 가능하면 지금 4만 명이 눈앞에 있거든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